자, 조금만 볼까요? 지금 하는 등기 여기 점유취득시효는 상당히 아마 그 물권법에서도 고급지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요. 실제는 여기 점유취득하고 그 다음에 공유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두 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좀 어려워요. 저당권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거의 이 점유취득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내가 이야기를 다 해버린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요게 갑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점유자가 돼요. 그럼 여기에 20년간 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그럼 완성하면 누가 등기를 이제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을이, 자, 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제목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가 문제예요. 중간에 여기서 바뀔 수가 있잖아, 병으로. 이렇게. 또 아니면 여기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이걸 중점을 두셔야 돼요. 문제를 항상 풀 때는. 그러면 여기처럼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과서에 완성 전이란 말 보인가요? 완성 전에 명의자가 변경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등기 명의자, 소유자가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뭐라고 했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 그림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저는 이게 그림이 저는 복잡하더라고요. 이 연두를 쓰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인데 20년이다. 근데 소유자가 지금 누구 언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가 여기 병이다라고 할 때 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요?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이런 결론이에요. 결론이 간단해요. 이건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요거예요. 넘겨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성 후 이게 보여요? 그럼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인데 여기서 20년이란 말이죠. 근데 등기를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뀐 거야. 이렇게 보면 보이죠? 그럼 요 그림을 보면 이때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 누구예요? 병일한테 하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완성 이후의 소유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취득자의 경우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그림을 가르쳐 드린 거라고. 완성 전이냐 완성 이후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0년간 채워놓고 등기를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을의 입장은 개털된 거야 지금. 그럼 누구를요? 요 갑을 좀 족칠 수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갑을.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 을은 병한테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건 정해진 거고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기존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을이 갑에게 뭘 주장했다면 시효를 주장한 상태라면 그렇죠? 상태였다면 넘긴 거죠. 시효를 주장했든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뭐야? 이걸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갑이 누구에게 을이 갑에게 시효를 주장한 적이 없어. 그 시효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 갑은 내 땅을 내가 스스로 매매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우리 시험에. 결론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해보자. 우리 책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림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초보가 이걸 읽고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 다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60, 70% 가르쳤거든요. 취득시효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갑이 소유자는 건 이해되죠, 이제? 을이 누구예요? 점유? 자, 그럼 여기가 20년이죠. 지금. 근데 소유자가 얘가 10호를 완성할 거라고. 근데 얘가 소유자가 여기서 바뀌었어. 1번 병으로. 또 아니면 2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소유자가 병으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1번을 뭐라 그래? 1번은 시효 완성 전에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눈에 이게 보여야 돼. 이 전자가 눈에 띄어야 된다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전에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을은 누구에게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병이 개털되는 거지. 자기한테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을이 시효를 완성해버린 거지. 자, 거꾸로 이제 두 번째. 얘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근데 2번에 보니까 시효 완성 뭐라고 했어요? 후에 뭐가 바뀐 거야?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요? 을이 새로운 소유자 누구에게?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결론이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시험장에 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냐가 문제지. 그랬더니 을이 갑에게 뭘 주장했다면 시효를 주장한 상태에서 이 병한테 팔았다면 얘한테 뭘 책임져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채무 불이행이란 말 나오면 다시 와야 돼. 이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여기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을이 갑에게 시효를 주장한 적이 없죠. 그럼 책임을 물을 게 있어요, 없어요? 책임을 물을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하고 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가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득시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돼요. 두 가지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나중에 가면. 이게 거의 취득시에서 거의 뭐 한 5,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건 알아야 돼. 을이 뭐라고 했어요? 20년간 소유의사 평온 공연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때 점유는 직접점이든 간접점이든 상관없다. 해놓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일단 점유취득시효가 이해가 와요? 정말 시골 내려가 보면 시골 살면 금방 알아요. 이상하게 옆집 땅이 내 땅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런 말 흔히 하거든요. 그러면 얼른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왼수가 돼요. 그 옆집 사람하고는. 왜 그러냐면 그 옆집 땅, 시골 땅 해봐야 뭐 기껏해야 뭐 2, 30만 원 하는데 많이 들어와 있어봐야 5평인데 30만 원짜리 5평 하면 한 15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옆집 아저씨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뭐요? 왼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땅이 또 옆집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지 실제 흔히 있는 것들이 취득시효예요. 이게. 점유취득시효. 머릿속에. 자, 이해되려나 모르겠네? 이해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우리 책은 막 271페이지, 272페이지 보니까 막 겁나요. 안 그래요? 273페이지. 넘겨봐. 274페이지. 음해. 나 같으면 겁나서 읽지도 못할 것 같아. 아니, 제가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금방 알겠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걸음한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다쳐요. 자, 277페이지 와봐요. 왔더니 뭐가 있냐면 등기부 취득시효 보인가요? 그렇죠.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이런 거 너무 길어서 나는 나중에 시험 문제 5문제 정도 풀면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자, 이거 웬만하면 안 봤으면 해요. 알겠죠?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봐볼래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형태예요. 우리 문제. 그러면 갑소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을이 점유 취득했다라는 말 보여요? 완성했다라고 돼 있죠. 완성 안 되면 안 물어봐. 왜? 완성 안 되면 남의 땅이야. 왜 물어봐? 완성이 됐어야 돼, 안 됐어야 돼? 됐다는 전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또 하나, 이 점유취득자가 등기했을까, 안 했을까? 등기를 안 했어야 물어봐. 그 을이 등기를 해버렸으면 이미 자기 건데 왜 물어봐?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시효가 완성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기가 안 됐다는 전제에서만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려봐요. 갑소유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그림 그릴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갑소유가 있고 을이 뭐 했어요? 을이 있고 점유자죠. 그럼 시효가 완성됐네? 완성됐다잖아. 다음 중 뭐야? 틀린 거지. 그림을 먼저 갖다 놓고 보라고. 그럼 훨씬 편하다고, 문제를 풀 때게. 아직은 이 그림 풀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자,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어. 아직 등기 안 가져왔죠? 근데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가 나중에 등기하죠? 등기하면 소유자는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이때부터 등기가 됐잖아. 그럼 이거 어디로 가? 소유권이. 처음으로 거기로 가죠. 그럼 이때부터 소유자가 누가 돼? 을이죠. 그럼 을은 내 땅을 내가 스스로 점유한 거지. 몇 년간? 20년간. 그럼 부당이득을 요 갑이 을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을은 내 땅을 내가 점유한 형태가 된 거니까. 부당이득이 나올 수 없지. 또 옆에다 쓴다면 이거 불법행위가 돼, 안 돼? 네,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것들은요. 자, 여기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받은 후에, 청구받았죠?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기 싫죠. 그리고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어. 자,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갑한테 청구한 거야. 야, 등기 넘겨줘. 했죠? 근데 소유권을 잃을까봐, 넘겨서 누구한테 팔아버렸죠? 그럼 이 을은 병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누구를 족쳐야 돼, 이제? 갑을. 자, 선의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준 경우, 갑은 을에게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손배를 청구해야 안 해? 예,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은 병을 상대로, 이 병이 새로운 소유자잖아. 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하여야 한다? X네, 이게. 답이 3번이네. 알아듣나, 지금? 아니, 지금 2번이니까 요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건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잖아. 간단하다니까. 룰만 딱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시효가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을은 병한테 시효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주장할 수 없죠. 답이 지금 3번이야. 이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맞힐 수는 없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문제를 맞힐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석이 안 돼버린다니까. 이게. 내가 너무 복잡하게 가르친 거죠? 지금. 너무 어렵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게. 자, 불법을 점유로 이유로 해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기가 되면 소급해서 뭐라고 했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안 해. 취득하니까 내 땅을 내가 점유했는데 왜 불법이고 왜 이걸 물어주냐고. 이걸. 자, 그 다음에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받았죠. 근데 3자인 병과 통정했잖아. 이 통정허위 표시 기억나요? 통정허위 표시로 인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자,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을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왜? 통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건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문제이지만 대략적으로는 다는 몰라도 띄엄띄엄은 알 것 같아. 한번 듣고도. 그럼 돼요.
어차피 1월 달 또 할 거고, 3월 달 또 할 거고, 5월 달 또 할 거거든. 계속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략 어떤 형태인지는 아시겠어요? 문제가? 그게 중요해. 싸움의 대상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자, 등기부 취득시효 나왔죠? 이건 나중에 요거는 하지 마요. 읽지 말고 요건 지금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X 쳐도 괜찮아. 이건 쉬워 나중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동산 이런 거 있죠? 이건 아주 깔끔히 이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 이건. 그 다음에 봐봐요. 취득시효 요건 보여요? 여기 취득시효 효과 보이죠? 여기 취득시효 효과 쭉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자, 이 정도 정리해놓고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오냐면, 자, 공유로 한번 와보게요. 공유 이제. 자, 부합 같은 거 놔두시고요. 이건 다 나중에 딱 지워질 거예요. 자, 여기 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 보인가요? 그 X. 이거 X. 이거 읽지 마요. 이거 읽지 마. X.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쭉 보지 말고 방해 제거 청구권 여기 이제 공동으로 와보세요. 여기 오면 공동 소유 나오잖아요. 얘는 별 5개. 이건요, 공동 소유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해년마다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이걸. 그럼 이제 요걸 잠깐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금방 시간이 가잖아요. 금방 가요. 이게 너무 빨리 가서 시간이, 저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 가버렸어요. 점심 먹어야 돼. 배고프죠? 대꾸가 없어요.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자, 내일부터는 뭐예요? 사람도 없이 혼자 수업을 해야 되니, 상황이. 참, 더 힘들어요, 그게. 사람 없이, 아니, 지금이나 뭐 그 내일이나 똑같긴 하죠. 반응이 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자, 공동소유라는 게, 요거 봐봐요. 공동소유. 좀 지나면 나아지겠죠. 그죠? 내년쯤 좋아져야 되고.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 이게. 좀 안타까운 건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터 국민들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이게 질질 끄는 걸 싫어해요. 아니, 그냥, 이게 웃긴 놈도 있어. 여기서 서울 수도권 자체가 2단계 2.5를 해놓으니까 술을 못 먹잖아요. 원장 가서 먹고 와. 그러니까 단계를 높여도 국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언제부터 국민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했다고. 나 같으면 내가 딱 3단계 올려서 일주일간 쌈박 가게 하고 그죠? 수업시킨 다음에 그 다음 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길게 끌다가 이게 계속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게 좀 답답하긴 해요. 항상 전문가들은 빨리 해야 된다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들겠습니까만은 조금 힘들어요. 자영업자를 서서히 죽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저희 집 사람들 일을 하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들죠. 이게 반토막 나고 점점점 힘들어지는데 월세를 못 낼 판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냐 이거지 문제지. 항상 걱정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걱정이지만 그렇죠? 집에 가서 혼자 떠들고 있겠죠. 여기서도 나와서 조는데 그렇죠? 집에 가서 여기 또 컴퓨터 켜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죠? 바로 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요? 옆에가 침대 있으니까 또 침대 속으로 들어가. 나 혼자 떠들고 있고. 그렇죠? 자,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근데 땡겨야지 뭐. 또 동영상 꼭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쌈박하게 또 땡겨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올해 관건일 거야. 똑같이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학생들 다 주어지는 거니까.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2억을 투자해서 토지 한 필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소유권이 몇 개죠, 소유권이?
두 개야? 왜 두 개야? 한 개, 한 개고.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소유자가? 한 명이, 이걸 뭐 세 명이야? 한 명이잖아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나도 충격했어. 아침에 오자마자. 이게. 두 번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투자하고, 을이 1억 투자해요.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다고. 자,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소유권은 몇 개죠? 한 개, 한 개. 소유권이 하나거든. 근데 소유자는 몇 명이죠? 네, 2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뭐야? 얼마씩 갖고 있죠? 여기 보니까 요게 1이고 얘가 1이잖아. 1억씩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얼마씩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들하고 딸한테 사과 하나 주면서 똑같이 나눠 먹어 그랬다고. 그럼 사과가 몇 개? 하나인데 아들도 2분의 1이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딸도 2분의 1이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 하나를 두 사람이서 얼마씩? 2분의 1,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소유권은 몇 개? 하나. 그럼 이거 2분의 1이라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 2분의 1이라는 걸 소유권의 이걸 비율이라 그래요. 비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분이라 그래. 지분. 이걸 지분 이렇게 불러요. 지분. 그러면 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소유권은 공동 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가 공유라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유라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유라는 형태가 있어요. 총유라는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우리 교과서에 지금 290 몇 페이지에 있어요? 292페이지 보면 공유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총유하고 나오는데 아직은 여기는 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공유는 어떤 거냐? 공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공유는 개인적,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개인적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상속 같은 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똑같이 상속분을 받잖아요. 그게 공동 상속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각각 얼마씩 투자해서 얼마를 갖고 하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공유예요. 뭐 옆에 있는 언니나 누나 동생이 언니 1억 투자해, 나 1억 투자해가지고 우리 딸 한 필지 사자. 이게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 투자? 공동 투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합의는 이건 조합이라 그래. 조합체. 조합체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합의 형태인데요. 조합이라는 걸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 조합은 전부 다 법인이에요. 법인.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법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 형태가 어떤 거냐면 농협협동조합 말고 우리 시골 내려가 보면 영농조합 같은 게 있다 그랬죠. 영농조합. 그 영농조합은 조합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1억 투자하고 나 1억 투자하고 나 1억 투자해서 시골 내려가서 뭐라고 했어요? 고추 농사를 짓거나 파프리카 농사를 짓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은 시골 내려가면 뭐 스마트팜이라고인가? 그렇죠. 뭐 자동화 해가지고 물 주는 거 해가지고 한 3,000평 정도 되는 농지를 두 사람이서 관리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든 어디 나가도 휴대폰으로 물 주세요. 그럼 물을 주는 거야. 인공지능처럼. 그게 스마트팜이에요. 그러니까 3,000평의 농사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부 다 컴퓨터, 인공지능처럼 기계화되어 있는 형태. 3,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에요. 그걸 혼자 농사를 짓다니까? 지금 그렇게 변해요, 형태 자체가.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형태인데 내가 만약에 1억 투자하고 나 1억 투자하고 친구 셋이서 1억 투자해가지고 땅도 구매하고 비닐하우스 치고 공동 소유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 형태를 우리가 합유라 그래요. 그런 형태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6시 내 고향에 나오면 무슨 영농조합 대표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합유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야, 너 얼마 투자해? 나 얼마 투자해? 그럼 뭐예요, 그건? 공유. 그게 공유 형태고. 이건 인적 결합교가 어느 정도 있어요, 조합이라는 게. 그 다음에 총유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 종중땅 있죠. 종중땅이나 또 뭐가 있나요? 아, 교회. 그 교회 재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유라 그래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뭐라고 해서 그 11조든 뭔가 감사헌금이든 낼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재산들이 모이는 거 있죠?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이 총유고요. 종중땅, 문중땅도 전부 다 총유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투자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요. 여기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분도. 당연히 있죠. 투자금이 있어요. 조합체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종중땅 같은 경우는 피가 뭉쳐 있는 거잖아, 피. 네 거, 내 거가 어디가 있겠으며,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이 없는 거야, 여기는. 근데 얘들은 지분이 있거든, 공유하고 합유는. 근데 이 지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이 지분은, 여러분들, 혹시 부부 간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 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동 명의. 그게 바로 뭐예요? 공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공유하고 들어오는 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공유를 가지고 시험에 내거든요. 자, 공동 소유에서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봐봐요. 잠깐만. 끝내게 이제. 2인 이상이 뭐야? 한 개의 소유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유권이 여러 개가 아니야. 그래서 갑이 1억 투자하고 을이 1억 투자해서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소유권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하나, 한 개인데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거죠?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형태. 즉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2명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유권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고 공유, 합유, 총유. 공유는 뭐라고요? 개인적. 요거 합유는요? 조합체. 요건 뭔가 아까 문중, 종중,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공유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 안 빠져요. 시험 문제 자체가. 공유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때 물건은 누구예요? 물건은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인데 지분이라고 돼 있죠. 이 지분이 뭐냐면 소유권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의 비율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가 된 때 공유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개인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적 결합이 없어요. 여기는 인적 결합 관계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인적 결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이 소유가 될 때 이를 공유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의 성립이라는 거 있죠? 잠깐 봐보게요. 자, 공유는 법률행위 또는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행위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1억 투자해. 나 1억 투자해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자. 그럴 수 있죠. 당사자 의사.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 당사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을 소인이 공동으로 소유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투자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럼 금방 알아듣자고요. 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공유도 등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공유 등기라는 게 있어요. 공유 등기가 있고 공유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를 떼보면 퍼센트가 나와요.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고 이 사람들의 얼마씩 지분율이 있는지 나와요. 거기가 이렇게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름과 주소, 이름이 다 두 사람당 딱 있어요. 소유자 안에. 그럼 이걸 공유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로. 그 다음 지분 등기 보이죠? 지분도 등기를 하거든요. 그게 등기가 안 되면 균등한 걸로 봐요. 그래서 당사자의 지분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며 공유 등기 이외에 지분의 등기도 하여야 한다.
지분 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지분은 뭘로 본다? 예, 균등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균등 추정 그래요. 균등 추정. 그래서 균등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요 경계.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나요? 아파트나 빌라 살 거 아니에요. 빌라나 아파트. 그럼 여기 공용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도, 그렇죠? 계단,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공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죠? 아파트 들어갈 때. 그럼 그 복도나 계단이 전부 다 뭐가 돼요? 공유예요, 그게. 그 다음에 시골집 같은 데 가보면 이게 갑의 집이고 여기도 그렇지만 을의 집이지만 담벼락이 있을 수 있어요. 담벼락이. 아니면 논두렁, 아니면 밭두렁 그러죠? 논두렁, 밭두렁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들이? 이걸 공유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걸 공유, 이렇게 불러요. 공유 그럽니다. 갑과 을, 논두렁, 밭두렁, 이게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국어들, 이런 것들이 공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애울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공동 상속 재산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자매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뭐다? 공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유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알겠죠? 시간이 돼가지고. 자, 물건의 공유는 뭐라고, 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2억 투자고요. 을은 1억 투자해가지고 토지를 하나 가질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투자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얘는 3분의 2이고 얘는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 지분들을 원래 등기를 해놔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됐어. 그럼 뭘로 간다는 거야? 균등으로 추정을 한다 이거고, 만약에 얘를 등기한다면, 등기가 되면 3분의 2, 3분의 1로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한 대로 지분율을 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요게 바로 그거예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등기가 안 됐을 때, 등기가 안 되면 균등한 걸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공유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설명하고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분이 있죠? 개념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잡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알겠죠? 그러고 나서 계약법을 봐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왜냐면 계약법에 한 번도 안 보고 넘어가 버리면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이. 그래서 우리가 민총, 지금 물권, 그다음에 지금 계약법까지 좀 짤막짤막하지만 넘어갈 건 과감히 넘어가고 지금 설명할 건 좀 설명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1월 달에 가면 다시 빠졌던 부분을 넣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자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다른 건 아니고요. 점유권은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점유는 정성 들였으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알아야 되고 점유자, 회복자 알아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가 점유취득시효 있죠? 이거 꼭 좀 정리하시라고. 이 세 파트만 정리해도 괜찮거든요. 문제수는 세 문제니까. 적은 문제는 아니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